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세진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조선 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기사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 조선 3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이런 3사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 관점을 보게 되면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조선 3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캐파 자체가 가장 크다. 이런 내용이 부각이 된 거죠. 결국에 실적도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조선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주가 세진중공업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하반기 더 강한 상승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공장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생산량을 훨씬 더 늘리겠다. 현재보다 50%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부터 해서 실적까지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진중공업이 금일 역시 한 4%가량의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11월 달에 단기 과매도 구간에 돌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8개월 이상, 8개월가량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6월 달이죠. 6월 26일을 기점으로 다소 좀 분위기가 꺾인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단기 과매수 구간에 좀 투자 심리가 과열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하락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역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하루 이틀간의 상승 그리고 하락 이러한 부분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아직까지 하방 압력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현재 거래량을 봤을 때 매도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동향 봤을 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 6월 28일부터 해서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다 개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남아있을 확률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관련된 기사 가져왔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조선 슈퍼사이클의 실적이나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부분입니다. 수주왕을 맞은 국내 대형 조선 3사를 고객사로 확대해서 수익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의 근 8개월 가량 주가가 거의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 개선에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메리트가 큰 부분이긴 한데 2분기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에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328억에 달할 전망한다. 특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 계열사에게 먼저 데카우스를 공급을 해왔었죠. 최근 들어서는 하나오션과의 공급 계약도 맺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선 3사에 대한 캐파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조선 3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도 역시 그에 맞춰서 증설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자 공시 들어가서 최근에 맺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뭐 데카우스에 대한 계약을 했겠죠. 함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게 되면 선실, 데크하우스 포함이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5%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다.
주최는 어디랑 했냐? 계약 상대는 하나오션이랑 했다. 그래서 뭐 현대 계열사부터 해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계속해서 조선 3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중에서 캐파도 가장 크고 공장 증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 세진중공업은 향후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조선업 업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선업 업황이 살아나야 세진중공업도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를 통해서 조선업 업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83불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80불 후반 그리고 90불 초반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조선 업황은 더욱더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유가가 하반기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 자, 이 부분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정세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유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패턴 흐름을 봤을 때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유가 100달러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더욱더 호재성 이슈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세적인 부분 외에도 지금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건 7월 3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급이 낮았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정세 자체도 봤을 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100발을 발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수장격인 이 지휘관을 죽였죠. 헤즈볼라의 지휘관을 죽이고 나서 헤즈볼라도 반격하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 11월 대선 앞두고 정세가 혼란스러워진다.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조선주가 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환율 역시 상승할 수 있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구간까지 근접하게 되면 환율 상승에 대한 또 수혜주가 조선주기 때문에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수혜주로서 또 세진중공업도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선가지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선별수주가 있겠죠. 고가 선박만 수주를 하니까 선가지수 상승하고 때문에 조선업 업황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산업을 전망할 때 조선이 꼭 껴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 나서 정세 혼란해질 수 있죠. 그럼 환율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조선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반기 산업적인 트렌드 말을 할 때 조선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미국 대선 앞두고 토론 쇼가 있었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자간 토론 대결을 했는데 거의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트럼프는 중국을 더 제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조선업들이 상승의 어떤 트리거를 받은 이유는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조선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 조선업들도 수혜를 얻은 경향이 많은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더욱더 강화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주가의 어떤 부양 모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진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기 과매수 구간에 속해 있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매도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개인은 매집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기관은 매도에 대한 물량을 쌓아주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 5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5일선 구간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선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겠다. 만약에 5일선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방에 대한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은 더욱 무한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